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몸무게가 좀 빠지셨나요? 약간 2월 23일 날 석방되셨어요. 이제 한 달 좀 됐는데 우리 송 대표님이나 조국 대표님 계신 거 생각하면 좀 너무 더우면 안 되는데 그런 맘 먹었다가도 윤석열 저 자식 들어가 있는 거 생각하면은 또 그냥 더 더워도 되고 막 그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6월 23일이니까 아주 막 그 불볕더위는 좀 피하셨는데 우리 송 대표님 계셨던 곳도 독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있는 거하고 비슷한 크기입니까? 윤석열이 아마 약간 1.8배 이상 클 겁니다. 제 방보다. 예. 왜 거기다 넣어줘요, 윤석열이는? 뭐 특별 대우해 주는 거죠. 그 서울 구치소장이 보니까 윤석열 내란 일으킨 다음에 임명이 됐더라고요. 네. 혹시 윤석열 잘 봐줘라 하고 이렇게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분이 경북대학교 법과대 83학번 출신인데요. 예. 아주 점잖으신 분입니다. 예, 나는 뭐 특별히 윤석열 내란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몇 번 제가 차담을 했어요. 예. 상당히 뭐 합리적인 분이고,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 내 방에 꼭 좀 집어넣어 주라. 근데 나오고 나면, 근데 뭐 경호상 뭐 그런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 지나가다 수용자들이 한 대 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구치소장 책임이니까. 네. 뭐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오늘 송 대표님한테 그걸 여쭤보길 잘했네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 또 우리 많은 애청자님들도 지금 이 구치소장 이름이 김현우인가? 김현우. 상당히 의심을 많이 했어요. 아니 아주 괜찮은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근데 뭐 그 생각은 뭐 보수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근데 그분이 윤석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냐 하면 수용자들 사이에서 한 대 맞을 수가 있어요, 진짜. 예, 예. 저도 윤석열에 맞닥뜨리면 한 대 진짜 패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요. 마음이 들 정도이기 예. 때문에 그런 경호상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특검이 그 인치해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인치가 못하죠?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도 굳이 인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제 생각에는 그냥 기소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구속됐을 때 특검이 아니라 특수부가 저를 소환해서 나 안 간다 그랬어요. 예. 2번, 3번 불러도 안 간다 그랬더니 구인장 발부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구인장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줄까. 근데 뭐 카메라도 없는데 보여주겠어요? 그냥 가겠다. 그래서 제가 출두해서 다시는 부르지 마라. 어차피 내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데 굳이 이렇게 끌고 와서 진술 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은 나의 헌법상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 따라서 나는 윤석열이 안 나오고 버티면 그냥 놔두고 어차피 다 나왔잖아요. 강희구 부속실장, 뭐 김성훈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소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볼성산악계 막 안 끌어내고 기소한 거 잘했다고 봅니다. 특검이.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또 막 인권 탄압이고 온 쇼를 다 할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래도 이제 저 자식이 저렇게 막 버티고 이러는 모습 그렇죠. 그래. 네. 기분은 화가 내지만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검찰이 불러도 아니 윤석열 아니라 송영길 누구라도 헌법에 부여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억지로 입을 뭐 벌려가지고 말 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특검이 바로 기소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보시기에 윤석열이는 앞으로 특검 조사도 안 나오고 재판도 안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재판은 안 나올 수 없겠죠. 재판을 안 나오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바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안 나오면. 지금 계속 재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나 그냥 진행하면 되거든요. 피고인이 안 나오면. 그건 재판장이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유리한 탄핵을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참고인 증인들에 대해서 자기 반론권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건 자기 불이익이니까 안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 나오는 거는 뭘까요? 그냥 나 기분 나빠 이런 겁니까? 정신분열이죠, 지금. 아니, 그리고 계속 지금 모스탄 같은, 예. 무슨 모기약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상한 애들 모아가지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미국이 트럼프가 나를 구해러 온다, 뭐.
그러니까 이 페이크 뉴스, 페이크 유튜브에 이렇게 중독이 돼 있어서 마약 중독자들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듯이 이게 좀 중독 상태가 아닌가. 예. 그래서 빨리 김건희가 구속돼야 현타가 올 것이다. 김건희가 실세이기 때문에 예. 김건희가 밖에서 자기를 구해줄지 또 뭐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내란은 김건희 구속이 빨리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검찰이 정리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저는 내란 특검은 심우정과 예. 김주현과 이완교 등을 비롯한 이 소위 검찰 내란 동조 세력 혐의를 받는 자들을 수사해서 제대로 처리해야 특검이 성공하는 것이지 나는 특검이 검찰 범죄를 밝히지 않고 적당히 이 김건희 윤석열에서 끝낸다고 한다면 이건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쭉 지켜보실 때 새 특검들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잘하고 있긴 하지만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예. 지금 윤석열 내란 특검에 60명의 검사가 파견돼 예. 있고 김건희 특검에 40명,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에 20명, 총 예. 120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검사들이 대부분 이진수 차관이 보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노만석 지금 검찰총장 역할하는 차장 이들이 다 윤석열 사단들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들이 차출해서 보낸 검사들이 무슨 내란 세력에 대한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나는 상당히 기대 난망이 많다. 그리고 제가 아는 특검에 차출된 검사 중에도 검수완박 강력히 반대하는 이런 기본적인 검사들이 상당수 이동현 변호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단지 조은석 특검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과연 이 심우정과 관련되어 있는 현재 이진수 차관 그리고 노만석 이건 형사보장 아니었습니까? 이 심우정이가 검찰총장 당시에 사실상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그런 대검 부장들이 다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이 무슨 내란 체크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좀 걱정되는 게 많아요. 네. 지금 김건희 특검에 활동하고 있는 조도준 검사라는 자가 있는데 이 조도준 검사가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조작 부역 검사라고 지금 막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거기에서 사전 정보도 막 유출하고 막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어떤 위장 취업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지금 차관 이진수 차관을 그대로 놔두고 노만석이를 사실 지금 검찰청 차장 아닙니까? 검찰총장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게 2,300명 검사들의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입니다. 이 검찰국장을 성상원이라는 친구를 임명했는데 이게 완전히 신자영이 직계고 심우정 윤석열의 직계들이거든요 다. 신자영이 전라도 장흥 출신인데 완전히 윤석열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검찰국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후임으로 성상원인데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옛날로 말하면 2조 전랑처럼 인사권을 총괄하는 자리 아닙니까? 아니 2,300명 검사들이 검찰국장이 누가 되는가 다 보고 있을 텐데 이 검찰국장을 윤석열의 핵심인 성상원이를 검찰국장으로 임명하면 이게 과연 이재명 정권일까? 이렇게 검사들이 좀 어디에 줄을 서야 되지?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자들을 차출해가지고 특검으로 다 차출해 보내놨는데 이들이 과연 수사를 할 것인가? 나는 이 특검의 수사 여부의 핵심은 검찰 범죄를 수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보거든요. 과연 심우정이를 소환해서 구속시키면 나는 이게 제대로 된 특검이다. 심우정 이런 거 검찰 내부의 범죄를 수사 안 해버리면 끝이다.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심우정이가 왜 윤석열을 구속 취소로 풀어줬을 때 즉시 항고를 안 했습니까? 나쁜 놈 아닙니까? 나쁜 난 놈이죠. 범죄자고 이러면 아크로피스타 C동에 살아요. 바로 윤석열 뒷집에. 이 심우정이가 제 연수원 동기잖아요. 예. 심대평 아들. 근데 이자가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즉시 항고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그 멤버들이 다 지금 노만석 이진수 다 이런 그룹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은 공범이 어떻게 보면 지금 법무부 차관이나 대검 차장으로 앉아있을 게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요. 근데 이들이 조은석 특검에다가 다 자기 편 애들을 특검에 파견시켜놨어요. 이게 수사가 될까?
조은석 특검 혼자만의 의지로 될까? 그럼 송 대표님 보시기에 그런 것을 우리도 알 것 같은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자를 검찰에 요직에 앉히고 또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대통령이 무슨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이 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민정수석으로 봉욱을 앉힌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조했듯이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둘 중에 하나는 검찰 출신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300명이 일종의 검사 동일체로 조직폭력배 같이 묻혀있는 단일 조직 아닙니까? 이들을 개혁시키려면 검찰 내부를 몰랐어요. 알아야죠. 강금실 장관도 몰라서 임채진한테 의존했다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검사 출신도 아니고 사법고시도 합격 안 해서 연수원 동기 네트워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박형철이가 진짜 간첩이라니까. 이거는 윤석열이가 파견한 친구고 조국 민정수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윤석열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얘가 아크로피스타에 아예 퇴근해서 가서 보고했다는 말이 많습니다. 아크로피스타 앞에서 윤석열이 만나러 간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 박형철이라는 자가. 이 박형철을 믿고 조국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봉욱은 검찰총장으로 경쟁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하고. 그래서 윤석열이 되니까 사표 내고 나가서 봉욱 지금 수석은 윤석열 정권에 오염됐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착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는 봉욱 민정수석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이 또 검찰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좋다 그래 생각했는데, 문제는 법무부 차관과 서울중앙지검장 핵심적인 자리들, 그다음에 검찰청 차장, 지금 총장이 없으니까 차장이 총장 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검찰국장까지 이 4명을 전부 윤석열 핵심 인사들로 채운다는 것은, 아니 윤석열 정권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대다수 형사부 검사들, 문재인 정부 때 발탁됐다가 윤석열 정권에 좌천돼서 사표 내거나 한직에 밀려있던 검사들이 이재명 정권 탄생을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딱 되자마자 그들이 다시 차관, 차장, 심지어 검찰국장을 딱 차장을 보고 제가 듣기로는 따로 모여가지고 한탄을 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친일분자들이 도망가려는데 갑자기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니까 하는 거 보고 만세 다시 들어온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그 나는 심각한 고민인데 무슨 이거를 어떤 발상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특히 저는 뭐 백보를 양보해서 노만석이나 뭐 이진수 차관을 그대로 놔두더라도 나는 검찰국장 성상은이는 즉시 교체를 해야 된다. 신상필벌 아닙니까? 이 성상은 이 검찰국장이 2,300명 검사들의 인사를 다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거를 인사안을 올려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검찰국장이 올려준 것 가지고 수정해봤자 몇 개나 수정하겠습니까? 이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싸웠던 검사들은 또 한직에 밀리고 그대로 윤석열 사단들이 그대로 올라가면 저는 다시 제2의 쿠데타 세력이 준비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검찰을 없앨 거니까 지금 뭐 대충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2,300명의 일종의 이 강력한 검사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이 조직은 무소불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떤 사회 조직보다도 강력한 조직입니다. 지금도 박은정 검사가 아시다시피 검사 시절에 윤석열을 징계 감찰을 했잖아요. 아시죠? 판사들 뒷조사했다고 예. 추미애 장관의 명을 받아 감찰한 걸 가지고 해임을 시켰고 또 기소를 했던가 해요. 그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에서 법무부나 검찰이 나온 답변서 보면 똑같아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곧 재판 나가봐야 알 텐데 지금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한 이자가 이창수하고 조상원이는 사표를 냈는데 아직 사표 내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으로 있습니다. 나는 즉각 이자를 해임시키고 어디로 인사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9월 재판 나올 때까지 이자가 그대로 공소 위주로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이 상황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아니,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우리 고남석이라고 인천시 민주당 위원장 부인 이영주란 분이 남민전 사건으로 고문받고 해가지고 기소됐던 게 재심이 돼서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일어나가지고 무죄 판결을 하면서 세 분 일어났답니다. 절을 했대요. 피고인한테 죄송하다고. 국가가 그동안 삐친 이 범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예. 그래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다시 상고를 했어. 이 검찰이 이재명 정권의 이 검찰이 엊그저께. 미친놈들아니 이게 검사들이냐고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처럼 박형규 목사 73도 민청학력 사건에 대해서 재심 사건에 무죄 구형을 하면서 국가 권력에 이걸 죄송하다는 그 이문정 검사의 논거를 보고 제가 눈물이 났는데 예.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문정처럼 무죄를 상고를 포기하는데 상고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교체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하기를 기다립니까? 친일분자를 자리에 앉혀놓으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잘라내야 돼요. 잘라. 그 박정훈 대령도 이번에 특검이 취소해서 항소 취하해서 그렇습니다. 다행이지. 그렇잖아. 계속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저는 지금 해병대 조사단장 대령으로 돼선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즉각 육군조사본부장으로 별 원스타 달아가지고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 검찰단장을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조치를 해줘야 군이 바뀌는구나 인식이 돼. 인사라는 게 사인이잖아요. 조직에. 이런 사람은 신상필벌이 조직의 기초 아닙니까? 무슨 화합이라고 우리한테 칼을 겨눈 놈을 화합이라고 데려다 써요? 쓸 수는 있지만 어떻게 검찰국장 자리에 둬 얘를.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대표님 말씀 즉각 해임해야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걱정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다시 쿠데타해서 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목에 칼을 겨눌 놈들입니다. 이놈들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한 4년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인사를 했어요? 그나마 추미애 장관 임명해서 추미애 장관이 그때가 20년. 예. 제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반발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윤석열 총장 말 안 듣고 추미애 장관께서 특수부 애들을 미루고 형사부 균형 있게 검사장을 승진시켰어요. 그게 다 윤석열이가 원상복귀 다 잘랐거든요. 김관정 검사라고 제 동기인데 검사장 승진을 추미애 장관 때 했어요. 아까 나 오전에 통화하고 왔습니다.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뭐 이런 일이 있냐고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윤석열 사단이 다시 그대로 이재명 정권에서 요직을 다 하자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는 누가 중간에 속이는 놈이 있는지. 뭔가 좀 아는 분. 이 정어리 TV를 보고 우리 우상호 수석님이나 우리 정성호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좀 보시면 누가 좀 의견 좀 제시하세요. 백보를 양보해서 나는 성상한 검찰국장 즉각 해임해라. 적어도 검찰국장만큼은. 인사를 2,300명 모든 인사자를 갖는 검찰국장이라고요. 근데 정성호 장관께서 이제 업무 시작했으니까 인사를 하실 텐데. 이 검찰국장이 가져온 그걸 보고를 보고 인사를 할 겁니까? 그렇죠. 이번 자료가. 나는 차라리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을 바로 검찰국장을 시키든지. 차라리 동부청 지검장보다는 검찰국장 같은 데 가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네가 무엇을 한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시켜야지. 이거 뭐냐고 도대체. 나는 정말.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공범들로 수사 대상인 사람들을 지금 검찰 요직에 앉혀놓고 무슨 내란 척결 낸다고 아무리 정치로 떠들어봤자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다시 재현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권의 무능, 겉으로 수많은 아름다운 화려한 언사를 펼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못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이창복 씨가 추가로 한 10억인가? 잘못 찍은 거 이자를 내놓으라고 이창복 씨가 유가족한테 요청했잖아요. 수입도 없는데 뭔 10억을 내놔. 이걸 조정하려고 계속 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이걸 해결 못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딱 되자마자 이거 포기해.
검찰이 그랬다. 한동훈 장관한테. 이러다가 배임죄에 걸립니다. 배임죄 내가 책임지겠다. 오죽했으면 장영달 선배 같은 사람이 한동훈 잘한다고 박수를 쳤겠습니까? 한동훈이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억울하게 구속 기소돼서 20년 살았던 사람이 무죄로 나와가지고 그 가족들이 72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그거 상고 포기 바로 지급해. 한동훈이 했어요. 제주도 4.3의 피해자들 직권 재심 확대 한동훈이 했어요. 한동훈이 잘한 거 3가지. 인혁당 이자 면제, 낙동강 살인사건 피해보상 상고 포기, 4.3 피해자들 직권 재심 확대. 한동훈만 또 못한다니까. 소리 민주정권의 소위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했냐고요 사실. 아니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으면 바로 상고 취하해야지. 왜 이걸 특검이 지금 박정훈 대령 항소 딱 취하해서 무죄 확정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기가 좋습니까. 특검이 나는 너무 잘했다. 항소 취하는 거. 근데 지금 똑같이 이걸 하고 있고 난 내 재판대 나가서 이 검사 이 친구들 행태를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무슨 보관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사들한테 스스로 자기 개혁과 반성을 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선의로 해석을 하는데 그걸 백보를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성상은이는 바꿔라. 알겠습니다. 4명 중에.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조금 마음이 많이 좀 부드러워지실 줄 알았는데 지금도 속에 이렇게 좀 답답하고 그게 많이 좀 차 있으시구나. 아닙니다. 지금 이 검사들은 범죄 세력입니다. 이 힘우정과 이 세력들은요. 이거를 절대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이 변화돼요. 천만의 말씀이 천만의 말씀. 다 이들은 밖에 나가면 전관예우 받고 돈 있고 변호사 선임해서 돈 벌고 네트워크 이 범죄 카르텔 네트워크 계속 유지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요. 이번에 그 말씀하신 거 저는 확 와닿았는데 아마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전달이 될 거고요. 그러나 이번에 서울구치소에 계실 때 조국 대표는 좀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나 조국 대표 있는 방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 남부교도소는가 조국 대표는 옮겼고 한 달인가 있다가 저보다는 여기 조국 대표 있었던 방이라고 갔는데 6.6제곱미터쯤 되는가요? 근데 3층에 가지고 되게 덥더라고요. 근데 윤석열이가 1층에 살았는데 1층은 더 시원해요. 3층은 한 1.5배가 덥습니다. 바로 이렇게. 네, 바로 햇빛 쏘니까. 3층이 꼭대기입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 이현우 구치소장한테 꼭 내 방에 좀 윤석열이 집어넣어주라 그랬는데 아마 1층으로 갔을 거예요. 1층. 예. 근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워낙에 이제 여름에 더워지니까 재소자들도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뭐 벌 받는 중이지만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교도소에 그런 게 작년에 이렇게 좀 그 뭐 건의도 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윤석열이 뭐 지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턴 애가 이제 와서는 뭐가 덥네, 약을 안 주네, 운동을 못하게 하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네. 자기가 무슨 뭐 당뇨가 어려워졌고 혈압이 그런다는데 제가 당뇨가 있어요. 예. 그래서 피검사를 막 들어갈 때 해봤더니 당화 혈색소가 6.6 정도 나왔는데 나오기 직전에 재보니까 6.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금 뭐 당뇨 이런 것은 술 먹고 이래서 그런 거니까 그 감옥이 최고의 치료소입니다. 그래서 당뇨 이걸로 나온다는 것은 더 있겠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다. 그래서 그 김건희 우울증도 예. 구치소 들어오면 해결돼요. 딱 현실이 인정이 돼. 빨리 구속시켜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윤석열도 어리석긴 해요. 이번에도 구속 적부심하는데 뭐 간 수치가 높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 씨가 술 처음 마셔서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가서 들어가서 술 안 마시고 그러면 간 수치 내려가죠. 저도 간 수치 좋아졌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는 운동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운동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필수입니까? 선택이죠. 근데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나갈지 안 나갈지는 자기 책임이고. 내가 운동 안 하고 싶어. 네,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별도로 이 독방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 독방 운동장으로 이렇게 가서 해줍니다. 지금 저기가
구치소 안에 있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찍었지 이거? 뭐 이거 아. 구치소에서 예, 제공을 했나 봐요. 맞습니다. 딱 이게 이게. 뭐 피자 운동장인가 그거예요? 예, 피자처럼 이렇게 원판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피자 모양으로 한 사람씩 집어넣어서 운동합니다. 그럼 여기서 혼자 운동하는 겁니까? 예, 혼자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예, 왔다 갔다 이게 나는 50바퀴씩 돌았는데 뭐 조금 못이지만 돌고. 아이고 이거 보니까 또 마음이 흐르네. 아이고 참 그래요. 애쓰셨는데 그나저나 지금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항소심 재판 중인데 원래 7월 23일 날 이 증인신문 이정근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9월 14일, 17일 또 연기가 됐어요. 아마 8월 휴가철이 있으니까. 최근에 그 보좌관도 석방됐지 않습니까? 예, 다 이제 구속 기간 만료돼서 보석으로 다 나온 거죠. 근데 보석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엮었는지 다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 빨리빨리 결정을 좀 해야지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확정 판결 받고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면 대상자가 되는데 네. 대표님은 조국 대표 사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면해야겠죠. 근데 시기의 문제일 텐데 이제 그걸 아마 대통령께서 고민하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김건희나 이자들 다 구속도 안 됐는데 하기가 좀 고민되는 면이 있겠죠. 그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좀 그럴 것 같고 시기의 문제지 사면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8.15가 될지 연말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뭐 정무적으로 판단하시겠죠. 아이고 그나 참 수감 중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식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 송 대표님 감회가 참 남달랐을 것 같은데 지역구도 물려준 분 아닙니까? 물려줬다기보다 그때 당선됐을 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뭐 그냥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예. 아이고 그 프랑스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2년이 넘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갔고 너무 기뻤고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당선돼준 게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항소심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무죄 판결 받고 나간다면 민주당과 다시 힘을 합쳐서 정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민주당에 복당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복당이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흡수 합당을 해야겠죠. 예.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을 놔두고 혼자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지금 뭐 논란이 됐던 손혜원 의원님도 탈당하셨고 최대집 그 의사협회장도 탈당하셨고 변희재 그 대표도 탈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입장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소망부당은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고 또 민주당이 우당으로 함께 해왔기 때문에 송영길이 왜 창당했냐 그러는데 그건 이제 배경을 아시면 제가 민주당에 싫어서 제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까? 제가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내가 이 검찰이 나를 정치보복으로 수사 기소했으니 일단 탈당해서 내가 무죄로 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탈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항소심 판결이 나게 되면 뭐 새로운 이제 당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만도리님께서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 민주당을 떠나 소나무당을 만드신 이유가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셨는데 뭐 저희는 뭐 다 알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것도 있죠. 있지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아니 민주당이 송영길을 변호해 준 게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내가 구속돼 2년 동안에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어떠한 당 지도부도 공식적으로 송영길의 이게 정치적 탄압 수사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소나무당이라도 만들어 내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억울한 점을. 민주당에서 아무 말도 나를 변론을 안 해주는데 왜 민주당 탈당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제가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을 주니까 제가 당대표 때 부동산 문제에 있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탈당을 권유했던 사람 아닙니까? 당의 부담을 줄여서 이 부동산 트라우마를 벗으려고 클리어하고 다시 복당하십시오. 그랬다가 반발도 있었잖아요. 내가 당대표 때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나 후보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탈당을 한 거고. 탈당을 해서 그럼 가만히 있지 왜 창당했어?
아니 우리 지지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 억울한 점을 홍보해서 싸우려면 출마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민주당에서 저를 공천을 해줍니까? 나를 뭐 받아줍니까? 소나무당이라도 만들어 싸우자 그래서 지지자들이 이게 만든 것이죠. 제가 주도하진 않았지만 지지자들이 만든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했던 것이죠. 그때 우상호 의원하고는 좀 풀었습니까? 잘 풀었습니다. 나는 우상호 의원이 고맙게 생각하는 게 예. 지금 대통령께서 힘들잖아요. 근데 우상호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가감없이 국민의 여론을 대통령님께 잘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위치와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상호 수석한테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키퍼슨이다 당신이 칭찬을 해줬어요. 특히 또 후배인 강훈식 실장 밑에 수석으로 들어가 봉사한다는 것도 훌륭한 것이고 그렇죠. 잘했다고 봅니다. 사실 우상호 의원하고는 같은 학교에서 또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같이 하시고 보통 사이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참 당을 그때 참 처음 시작하면서 대표로서 참 어려운 결단이었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양구로 오셔야 된다고 판단했던 근거가 아니 대선 패배가 우리가 0.73으로 졌는데 이걸 이제 우리 반대파 소위 이낙연 그쪽 추종 세력들은 이게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의 책임이다.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 0.73% 졌는데 그래서 우리를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다 후보와 대표한테 몰아붙이고 자기들이 당권을 다시 잡을 계획을 잡았던 거잖아요. 나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자기들이 조금만 열심히 뛰어줬으면 0.73%는 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선거운동 제대로 안 했잖아요, 다들. 제가 그때 당대표 때 보고 들어오면 지역구에 그냥 유세차 처박아 놓고 제대로 뛰지 않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아이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우리를 도와준 것도 아니었고. 정말 천신만고로 0.73%까지 좁혔는데 이런 후보를 국회로 입성도 안 시키고 그냥 검찰의 칼날에 그냥 구속시켜서 사망하게 만들어 둔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권을 다시 당권을 뺏어간다?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국회로 들어와서 당대표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근데 그 얘기 나온 김에 한번 궁금해서 좀 여쭤봅시다. 이낙연 총리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만 우리 정치사를 보면 왜 내가 정치를 하는가? 내 입신의 영달과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누구하고 친소관계, 권력자와의 친소관계로 하는 것인가? 저는 역사 앞에서 국민 앞에서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고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의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가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시류의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싫으니까 김문수를 지지한다. 웃긴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재정구 선배나 장기표 선배나 박계동 뭐 수많은 이 민주 인사들이 다 DJ를 부정하고 이해창 포매로 간 거잖아요. 아니 DJ가 부족한 점도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이 DJ를 지역 감정이라는 그 기득권이 만들어낸 그 의식에 투항해가지고 김대중 불가론에 손을 들고 가냐고요. 유일하게 노무현이 있습니다.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 호남 민중들이 그 1990년 3당 야합으로 이 고립된 완전히 따돌림된 이 사람들이 노무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기 때문에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재명 서울대도 안 나오고 법대도 안 나오고 검정고시 출신에 어디가 소년공이었고 완전히 듣보잡 치고 그런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서울법대 출신의 이낙연 이런 사람들의 사고로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계급의식과 차별의식, 선민의식, 엘리트의식이 이상한 논리로 저는 이렇게 꼬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참 다른 사람들이 변하고 변절하고 이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낙연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근데 동아일보 기자 때 80년 5월에 뭐 했습니까 그때? 아니 이낙연 선배가 제 중학교 선배입니다. 광주 북상중학교 11년 선배님인데
아니 70년 그 유신 독재 시대 때, 80년 5월 항쟁 때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난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동영도 선배도 그때 MBC 앵커였지만 달랐지 않습니까? 같은 기자라도 동아일보 기자로서 전두환을 옹호하는 기사를 쓰고, 그렇다고 호남 출신한 이후로 김대중 대통령이 되니까 다 기득권 세력에 서 있던 사람들이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시 들어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한덕수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예.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나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서로 사랑했습니까? 그냥 권력으로 지니기고 살았지. 한덕수 참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입에서 꺼낼 수 있는 그런 정도 뻔뻔함이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언제 알으셨어요? 아니 지금 조현 예. 외교부 장관이 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고향을 속이고 자기는 호남 출신 아니라고, 다른 정권 때 서울 출신이라고, 호남 출신이라고 인사에 나오면은 그 기자한테 전화해서 바꿔주라고 전화까지 했답니다. 한덕수가. 그런 사람이 DJ가 되니까 나도 호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라북도 지사 유종근 지사가 아마 미국 특사로 거기 가서 만났는데 좀 미친놈 아니냐 그랬다는데. 근데 조현 장관은 어떻게 그 내용을 알죠? 유종근 지사랑 같이 있었으니까. 그때 워싱턴 DC 그때 달래스 공항에서 미국에 같이 있었군요. 조현 장관 이번에 청문회 때 들어보니까 그 부분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 바이든 날리면 우리가 그건 잘못한 거고 반드시 다시 원상복구하고 소송 취하겠다 그랬죠. 예,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세상에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일일이 시키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장관들을 임명해야 장관이 그런 그렇죠. 식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 그 강선우 장관은 그대로 임명하고 이진숙 지명 철회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 문제는 노코멘트. 알겠습니다. 제가 참 예민합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고민이 많겠죠. 보석으로 풀려나시고 처음으로 일정을 잡은 게 5.18 매혹 참배하신 거예요. 네. 5.18 매혹은 뭐 당 대표 때도 그렇고 뭐 항상 그 중요할 때마다 갔는데 이번에 가서 밟은 느낌은 정말 또 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항상 5.18이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화두는 5월 27일 새벽 4시에 5월 17일. 네, 5월 27일. 네, 도청. 네, 계엄군이 도청을 지나볼 때 그때 18분인가 사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총을 놓고 밤에 도망갈 것이냐. 진짜 이번에 그 문재학이라는 광주상고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두고 갈 수 없다고 끝까지, 그 윤상현 그 선배, 님을 위한 행정국의 주인공 윤상원이 제 중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고등학교 선배. 네, 사례조 고등학교 나오셨고 북성중학교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애들은 고등학생들은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가고 있었던 그 문재학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도망가는 길을 갈 거냐. 우리는 윤동주 시인이 쓴 시처럼 욕되게 살아남은 삶입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5월 항쟁에 그 소녀로 죽은 문재학 같은, 또 제 친구 전영진 같은 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5월 항쟁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수록이 되고 그게 남북의 분단의 극복으로 이어질 때까지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번에 내란 계엄이 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아마 국회 달려갔을 거예요. 예. 그때 우리 또 방송도 했었잖아요. 국회 딱 가니까 헬기가 늦게 온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야, 누가 그동안 40분 동안 잡아놓은 정말 그 문상원인가요? 예. 너무 고맙던데. 예. 나 이 헬기 이놈들이 돌기만 처음에 하고 빨리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걸 보고 5.18 생각이 나서 저는 제 아내한테 혹시 총을 쏠지 모르니까 절대 차에 나오지 말고 불을 끄고 차 시트 밑에 이렇게 누워 있어라. 그리고 저만 나와서 나올 때 그 5월 27일 새벽을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총을 쏘면 여기서 죽자. 그래요. 오늘 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 네. 이런저런 얘기 많이 참 여쭤봤는데 다 얘기해 주셔 감사하고 좀 자주 뵀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노코멘트 하실라나? 지금 이제 민주당 대표 뽑잖아요. 네. 누구 응원하세요? 이거 뭐 그런 말씀. 아니 왜냐면 박찬대 대표가 쓰던 방 818호가 네, 원래 네. 송 대표님 쓰던 방이었다면서요. 제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8월 18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제가 국회 사무처에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8.18 좀 내가 쓰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5선 의원 때인가? 네, 5선 의원 되면서 거기 방을 배정받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제 지역구를 계승했으니까 당연히 방도 그대로 갖다 쓰게 됐고. 알겠습니다. 네. 박은경님, 지금 말씀하시는 송 대표님의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님께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아직도 윤관홈 꺼나풀들이 곳곳에 판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게요. 최연희님, 송영길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응원할게요. 그러셨는데, 예, 최연희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송 대표님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네, 송영길 TV. 네. 예. 지금 구독자가 20만 7천 명이네? 네, 많이 구독해 주세요. 많이 우리 보시네. 정어리 팀들. 예, 우리 정어리 애청자님들도 송영길 TV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하고 가시면 또 구독자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 많이 다루세요? 뭐 외교 안보 분야에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뭐 김종대 의원 불러서 한번 했고 박선원 의원 불러서 한번 했고 다음에는 이제 그 김용민 의원 불러서 최근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저희 좀 심도 깊게 해서 예. 깊은 내용을 듣고 싶은 분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슬로건이 우리하고 같네. 네, 함께 꿈을 꾸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네. 우리 정어리 TV가 함께 하면 됩니다거든요. 그렇죠. 정어리 팀이죠. 정어리가 예. 모여서 고래를 상어를 이기듯이. 물리치는 거니까. 예. 송영길 TV하고 정어리 TV하고 제휴해도 되겠어요. 제가 구치소에 있어 보니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백운기 정어리 TV 인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서 봤던 사람도 있고 나를. 원래 교도소에서나 구치소에서는 유튜브는 못 보는데 보잖아요. 새로 신규가 많이 들어오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바깥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러시구나. 아이고. 이제는 유튜브 시대니까 네. 뭐 유튜브도 좀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재소자 인권 아니 폭력교 할 그 윤석열이 때문에 안 됩니다. 윤석열 때. 마약 제공과 똑같으니까. 예. 어제 시간이 되시면 네. 제가 한번 보양식으로 영양 보충 한번 시켜드릴게요. 네, 우리 뭐 같이 하시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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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네, 잘 챙기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서나무당의 송영길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많이 건강해지고 다시 뵈니까 좀 고맙네요.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